안녕하세요, 얼바인데드입니다. 네, 제가 오늘 가져온 주제는 2019년도에 캘리포니아에서 바뀌는 법 제도와 관련된 겁니다. 법 제도라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실생활과 정말 밀접한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 오르고요, 그 다음에 운전하실 때 카풀라인 바뀌고요, 그 다음에 신차, 새 차 사셨을 때 그 제도 바뀝니다. 아마 모르시는 부분 정말 많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레스토랑 가셨을 때도 좀 바뀌는 것들도 많이 있고요. 실생활에 정말 밀접한 부분들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꼭 아셔야 될 부분들이고 아마 모르시고 계실 거예요. 네. 다음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미국에 사시는 분들, 캘리포니아에 사시는 분들도 좋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올해 2019년도에 미국에 오시는 분들도 꼭 보셔야 될 영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 최저임금이에요. 아까 제가 막 여러 번 했던 게 최저임금이 되게 복잡해요, 미국에. 그러다 보니까 말하면서 말이 막 꼬여요. 다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최저임금은 연방 최저임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정부 최저임금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둘 중에 높은 것을 따르는 거죠. 하지만 연방 최저임금은 정말 좀 낮은 금액이기 때문에 보통의 대부분 주들이 주정부 최저임금을 따릅니다. 그렇다는 것은 내가 속한 주에 그 주정부 최저임금제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 최저임금을 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주정부 최저임금이 2018년도까지는 11불이었었어요. 그런데 2019년부터는 12불이 됩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제는 보통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직원이 25명 이하일 때, 그 다음에 직원 수가 25명 이상일 때 차이가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11불에서 12불로 바뀌는 것은 25명 이하입니다. 그러면은 25명 이상은 그보다 1불씩 더 높아요. 그래서 25명 이상의 사업체에서는 캘리포니아에서 12불에서 13불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13불을 주셔야 돼요. 복잡한 게 뭐가 있냐면 보통은 또 주정부에서 정하는 최저임금을 따르지만 그 주에서 일부 주들은 또 그 거대 시리나 거대 카운티 같은 경우에 최저임금을 따로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샌프란시스코가 따로 정하고 있고요, LA 시리, 그 다음에 샌디에고 시리까지 세 군데가 다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샌프란 같은 경우에는 14불, 15불로 상당히 높고요, LA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12.25불에서 13.25불로, 그러니까 25명 이하가, 그 다음에 25명 이상은 그보다 1불씩이 더 높아요. 그래서 13.25불에서 14.25불로 올라요. 그러면 생각하실 거예요. LA는 LA 카운티니까 그러면은 13.25불을 받거나 14.25불을 받으면 돼요. 그러면 오렌지 카운티는 LA 카운티가 아니죠. 그래서 얼바인 같은 오렌지 카운티에 속한 도시들은 그냥 캘리포니아 최저임금을 따르면 됩니다. 그러면은 12불, 13불 두 가지겠죠. 25인 이하는 12불, 25인 이상은 13불. 1불씩 오릅니다. 그리고 이 캘리포니아의 최저임금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이고요. LA 카운티의 최저임금제는 18년도 7월 1일부터 적용이에요. 그래서 적용되는 시점도 약간 좀 차이는 있습니다. 설명 다 했어요. 와, 어렵다. 요번에 제가 커피 한 잔 마시고 한 번에 잘 끝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동차 관련된 거예요. 보통 그 DUI라고 아시죠? 그 음주운전. 음주운전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시다시피 미국은 음주운전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해요. 물론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더욱이 그 음주운전을 상당히 중범죄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 기록이 있다면 영주권 받기가 정말 힘들고요,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음주운전이 있으면 시민권 받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음주운전을 많이 하드한 그런 죄로 생각을 하는데, 요번에 또 더 강화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음주운전을 걸리면 시동 잠금 장치를 6개월간 단대요. 그래가지고 그 시동 잠금 장치에 시동을 걸려면 계속 불어야지만 알코올이 없을 때만 시동이 걸린답니다. 와, 상당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변경이 됐다고 하고요. 미국에서 특히 캘리포니아에서는 음주운전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솔직히 너무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 주위에서 음주운전에 되게 법규가 강한데도 불구하고 하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영상 보시는 분들, 네,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에서 음주운전 하지 마세요. 전 절대 안 해요. 자동차와 관련된 더 중요한 것이 또 있어요. 보통 캘리포니아에서 새 차 사시면 어때요? 차 번호판 안 달고 다니시죠? 네. 보통 한국에서 미국에 이민 오신 분들이 놀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앞차가 번호판이 없는 거예요. 뭐지? 네, 저도 처음에 이민 왔을 때 놀랐어요. 네, 지금까지 작년까지는 그게 합법이었습니다. 처음에 자기가 차를 샀을 때 6개월간은 그 임시번호판도 없이 그냥 차 창문에 그 종이 하나 붙여주죠. 네, 차 판매하는 곳에서 그거 하나만으로 임시번호판을 대용할 수 있었거든요. 예전에 그런 얘기 있지 않았어요? 그 우스갯얘기로 사실인지 우스갯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스티븐 잡스가 자기 차는 좀 특별하고 싶어가지고 번호판을 달고 싶지 않아가지고 6개월에 한 번씩 차를 바꿨다, 뭐 이런 얘기 있었던 것 같아요. 네, 6개월 동안 번호판 없이 다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올해부터 안 돼요. 2019년 올해부터는 새 차를 사시면 임시 번호판을 다셔야 돼요. 네, 과거에 그랬다 그래가지고 네, 올해에도 새 차 사셨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번호판 없이 다니시면 절대 안 됩니다. 다음은 카풀라인인데요. 저희가 고속도로를 이렇게 달리다 보면 사실 고속도로에 그 카풀라인 있잖아요. 보통은 2명 이상이 탔을 때 달릴 수 있는 그 차 라인, 카풀라인이 있는데 가끔씩 보면 혼자 타는데도 그냥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옛날에는 그 저감 차량, 보통 그 친환경 차량이라고 하죠. 매연이 나오지 않는 차량을 자기가 달고 다닐 때는 뭐 이런 이상한 딱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딱지가 있을 때 그분은 둘이 이상이 아닌 혼자서도 그 길을 갈 수 있었어요. 카풀라인을. 근데 그거 올해부터 없어져요. 근데 모든 차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 스티커가 뭐 흰색, 녹색, 빨간색이 있다고 하는데 빨간색만 놔두고 흰색하고 녹색은 없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그 저감 차량, 그 친환경 차량, 전기차, 수소차 이런 것들 갖고 계신 분들 그 딱지 색깔 한번 확인해 보시고 과연 자신이 계속 올해에도 네, 카풀라인을 탈 수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일반 차여가지고 사실 관심도가 높진 않아요. 다음에 재밌는 것도 있네요. 그 청소년 헬멧 의무화인데요. 보통 저희가 이제 아이들 자전거 처음 태우고 이럴 때 헬멧 많이 이렇게 세워주잖아요. 근데 그게 올해부터 18세 이하는 의무화가 됐어요. 18세면 꽤 큰 아이들 아니에요? 네, 중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 넘어가는 나이 같은데, 네, 아직 꽤 큽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네, 스케이트보드를 타거나, 스쿠터를 탈 때, 네, 그 헬멧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착용을 해야 됩니다. 18세 이하예요. 네, 예전에는 그냥 아이들만 모자를 쓰였는데, 나이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좀 자신의 아이가 16, 17, 18세라면 좀 신경 써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레스토랑 관련된 건데요. 보통 저희가 레스토랑에 가면 그 키즈밀 해가지고 어린이 세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좀 더 저렴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좀 작은 걸로 준비되는 게 있는데 법규가 바뀌어가지고 어린이 세트에서는 그 콜라나 뭐 스프라이트 같은 탄산음료를 넣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하다못해 그 프랜차이즈 대명사인 맥도날드도 어린이 세트에 콜라가 없었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 저희 아이는 거기 가면 애플 주스를 많이 마셔요. 네, 그래서 프랜차이즈 갇혔을 때 키즈밀에서 네, 그거 없어졌으니까 앞으로 아이들한테 미국도 아마 그 탄산음료가 상당히 몸에 안 좋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이들한테 탄산음료 주문해 주지 마세요. 다음은 또 재밌는 게 하나 있었는데 2019년도부터는 가정집에서 음식물을 합법적으로 팔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음식물 뭐 반찬 같은 거 팔려면 자기가 사업자 등록증 내고 막 이렇게 해야 됐잖아요. 근데 우리 김치나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앞으로는 2019년부터는 그 가정집에서 음식물을 제조해 가지고 네, 팔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딜리버리는 안 된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내가 팔려고 하는 그 제조업장 우리 집에 그 주방을 좀 허가를 맡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좀 이런 우리 한인 업계에도 그런 음식물 판매하는 거 관련해 가지고 좀 새로운 변화들이 조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때요? 오늘 제가 좀 새로운 컨셉으로 영상을 하나 찍어 봤어요. 왜냐면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올해 바뀌는 것에 대해서 듣고 있었는데 새해가 되면서 어떤 유용한 정보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하다 보니까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어때요? 괜찮았나요? 얼바인데드는 미국에서 가장 실생활에 도움되는 정보를 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새해에도 많은 정보 드리고 저도 스스로 즐겁고 여러분도 즐거울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